열린 라디오 YTN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참여 신청과 의견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나 YTN 라디오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게시판을 통해 남겨주세요. 2008년 1월, 2008년 12월, 2020년 4월, 이천에서 화재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같은 사고가 같은 지역에서 3번이나 일어난 이유는 필요한 안전 보건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열린 라디오 YTN에서 산재 예방과 일터에서의 안전을 위해 마련한 코너죠. 안전은 권리입니다. 오늘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산업안전보건법 양형기준 강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전영배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조영배입니다. 예, 지난 4월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고가 있었는데요. 같은 지역에서 같은 사고가 3번이나 일어난 겁니다. 올해 4월 사고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서 현장에 대해 수차례 화재 위험성을 경고했고 개선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러다가 공사를 강행했고 사고가 일어난 거죠? 예, 맞습니다. 올해 4월에 일어난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고 같은 경우에 1년 전에 공사를 진행할 때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라는 걸 제출합니다. 네. 이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라는 게 뭐냐면 건설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이런저런 위험이 공사장에 있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안전 방지 대책을 만들겠다 해서 만든 안전 계획서 같은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면 심사를 받고 그에 따라 공사를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문제가 된 이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안전보건공단에서 서류 심사 2차례 그리고 현장 확인 4차례를 하면서 문제점을 지적을 했고 그래서 지적된 문제점을 고치는 걸 조건으로 공사를 진행을 했는데 예. 문제는 이게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으면서 결국 화재가 발생을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조건부 적정 진단을 받았다는 거는 어쨌든 완전하다는 게 아닌 건데 이런데도 공사가 계속 진행이 될 수가 있었던 건가요? 예, 이 조건부 적정이라는 게 공단에서 제시한 조건을 지키겠다고 약속을 하고 공사를 하는 거고요. 예. 그러면 안전보건공단의 담당 직원이 가서 그거를 제대로 지키는지를 좀 보는 겁니다. 네. 그런데 실제 봐서 지키지 않으면은 공사를 하면 안 되는데 안전보건공단은 공사를 그 자체로 중단시킬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예. 그래서 이게 지키지 않은 게 확인이 되면은 고용노동청이라고 하는 행정관청에 연락을 해서 여기에 대해 감독을 하고 공사를 중지할 수 있게 만들죠. 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 만약에 실제로 조건을 지키지 않고 공사를 했다고 하면은 산업안전보건법에는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 만약에 실제로 이 현장에서 그렇게 시정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공사에다 사고가 났다면은 요 법을 적용해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근데 더 문제라는 게 지금 이미 많이 알려진 것처럼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라는 게 공사하기 전에 이렇게 안전을 지키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획을 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만들려면은 실제 공사하는 업체에서 직접 작성도 하고 직접 이걸 지켜야 되는데 문제는 이런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 같은 약속을 만드는 문서들을 따로 만들어주는 업체가 있어요. 아, 네네. 네, 내용이 좀 굉장히 전문적이다 보니까 이걸 건설업체가 직접 만드는 게 아니고 이걸 전문적으로 만들어주는 업체에다 의뢰를 하고 거기서 받아온 계획서를 안전보건공단에 내는 거죠. 네. 그러니까 문제는 이거를 만들어서 지키겠다고 해야 되는 것인데 형식적으로 돼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제로는 법의 제도는 있는데 지키지 않는 계획서가 돼버린 거죠. 예. 굳이 비유하자면은 수능 시험을 보는 학생하고 실제 대학을 들어가는 입학생이 따로 있는 겁니다. 예. 현실이 이게 문제가 참 많습니다. 그렇네요. 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산업안전보건법이 28년 만에 전면 개정이 됐고 올해 초부터 시행이 됐는데 말씀하신 대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는 곳도 그럼 여전히 많을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건설 현장의 재해를 막으려고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얼마나 지키나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지난 8일 날 이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공공기관하고 민간 대형 사업장의 산해하청 노동자 보호 실태를
이제 조사해가지고 결과를 발표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5월 11일부터 6월 19일까지 공공기관은 108군데를 조사하고 민간 대형 사업장은 295군데를 조사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보니까 사업장 1,187곳 가운데 401군데에서 2,405건의 위반 사례가 있다 그래요. 네네. 그러니까 이미 법도 만들어지고 감독도 하는데 이렇게 일제 조사를 해보면은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게 엄청나게 많은 거죠. 예. 지금 세 곳 중에 한 곳이 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이렇게 지키지 않는 업체에 대한 처벌은 현재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법상 처벌은 굉장히 강합니다. 예.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아서 사망 사고가 만약에 발생을 하면은 개인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네. 법인에 대해서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도록 지금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개정되기 법에서는 기업과 개인이 똑같이 1억 원 이하의 벌금, 7년 이하의 징역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어쨌든 사업장의 법인이 좀 더 사업장에 대해 관심을 갖고서 규정을 지켜야 된다 이래서 법인에 대한 벌금이 이번 법 개정으로 10억 원으로 올라갔죠. 종전 규정만 해도 법인에 대한 벌금이 1억 원인데 예. 실제 판결을 선고해서 나온 벌금형의 평균 금액이 400만 원이라는 게 문제가 많습니다. 1억 원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는 벌금인 거네요. 그렇죠. 예. 예. 지금 현재 산업재해 등을 다루는 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범죄의 양형 기준이 고용주가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를 하지 않아서 노동자가 사망을 했을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다라는 문제도 또 제기가 됐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지금 이제 양형 기준이라는 게 지금 인터뷰에서 우리가 주제로 다루고 있는 것처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만드는 양형 기준표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양형 기준표를 보시면은 사망한 경우에 대해서만 양형 기준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망 사고 이외에 안전보건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양형 기준이라는 게 없습니다. 문서화된 기준이 없어요. 예. 그래서 그 벌금 액수는 관행상 사람이 사망하는 인신사고에 비해서 훨씬 낮게 관행적으로 결정돼서 판결이 선고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사망사고 이외에는 양형 기준이 지금 없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아닌 이상은 처벌이 벌금만 있는 건가요? 지금 보면은 기업에 대해서는 벌금만 처벌이 있고요. 예. 개인에 대해서는 벌금액과 징역형을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 기준표를 우리가 인터넷 검색해서 들어가면 누구나 다 볼 수 있는데요. 네. 이 양형 기준표에는 징역형에 대해서만 양형 기준이 있습니다. 기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벌금형을 줘야 될지는 양형 기준에 없습니다. 예. 이 말은 결국은 기업이 산업안전보건 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받을 때 딱히 정해진 양형 기준이 없다는 것이고 그런데 종전에 있던 판결이 누누이 지금 문제가 됐던 것처럼 형량이 굉장히 낮거든요. 예. 그러니까 참고로 삼는 종전 판결과 관행 자체의 형량이 낮기 때문에 지금도 현재도 여전히 소액의 벌금형 판결을 반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 고용노동부에서 지난달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했을 경우에는 별도의 범죄군을 만들고 벌금형에 대해서도 양형 기준을 만들고 높이도록 대법원에다가 양형위원회죠. 양형위원회에다가 건의를 한 겁니다. 따로 좀 양형 기준표를 만들어 달라고. 근데 이 양형 기준을 바꾸는 게 좀 절차가 복잡합니다. 네. 지금 건의를 해도 이게 반영이 되려면은 올 연말에 양형 기준의 수정안을 이제 심의하게 됩니다. 양형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만나서. 네. 그럼 내년 1월에 기준안이 확정되고 2달이 지난 3월에 양형위원회에서 최종 의결을 한다는 거죠. 예. 그러면은 문제는 적어도 내년 3월까지는 종전의 관행에 따라 계속 재판이 진행이 돼서 만약에 거기서 나오는 양형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여전히 문제가 생기고요. 더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까지 계속 대법원의 양형이 낮다고 국민들이 많은 비판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낮은 양형 관행이 계속 이루어져 왔거든요. 예. 그러면은 내년 3월 이후에 나올 양형 기준표에 과연 피해자나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양형 기준을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시할 거냐? 이것도 사실 미지수입니다. 네.
그리고 더 문제는 최근에 일어나는 그 산안 사망 사고를 보면은 원하청 관계에서 하청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이 분명 기업 범죄인데도 불구하고 기업은 무죄 판결을 받는 겁니다. 해당 사건에서. 네. 그리고 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했던 노동자만 처벌하는 판례가 선고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확한 기준이나 벌금형이 좀 정해져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양형 기준을 수정을 하고 양형위원회에서 그럼 최종 의결을 하게 되면 국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시행이 되는 건가요? 예, 이 양형위원회가 독립된 기관입니다. 네. 그래서 거기 위원장분이나 위원분들 대부분이 외부에서 선임된 분들이 모여서 양형 기준을 독자적으로 마련을 하거든요. 그럼 이 양형 기준을 전국의 법원에 이제 배포를 합니다. 네. 그래서 재판할 때 참작하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 좀 문제가 뭐냐면 양형 기준은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을 바로 구속하지 않아요. 그냥 참작해서 형을 정하라고 돼 있기 때문에 해당 법관이 이 재판을 하면서 양형 기준을 좀 따르지 않고 종정 관행대로 재판을 할 경우에는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죠. 예, 알겠습니다. 지난달에는 그 천안 물류센터 내 조리실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어요. 이 고인의 예. 남편 최동범 씨 증언에 따르면 마스크와 방호복, 고무장갑, 면장갑, 장화와 토시 등 기본적인 이 작업 도구도 지급을 하지 않고 자비로 구입해서 사용하게 했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이것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포함이 되는 거죠? 예. 이 사건은 사실 지금 이제 시민단체에서 고발을 좀 했습니다. 검찰청에. 예. 그래서 지금 사고가 조사 중이기 때문에 정확한 걸 알 수 없는데 일단은 그런 방호 장비들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맞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아마 수사가 진행이 되고 처벌이 될 수 있는데 지금 쟁점이 되는 것은 과연 그런 것들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서 고인이 사망하셨는 건지 아니면 개인적인 무슨 다른 원인 때문에 사망하셨는지는 좀 지켜봐야 됩니다. 예. 이게 첫 번째 쟁점이고요. 이게 고용 구조를 보면은 실제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업체가 있고요. 그리고 물류센터 내 식당을 위탁받은 업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고인이 되신 분은 소속이 또 위탁받은 업체가 아니라 파견하는 업체가 또 따로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업체가 세 군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군데 회사 중에 누가 일차적인 책임을 질 것이냐 이것에 대한 것도 쟁점인데 일단 법상으로는 식당을 위탁받아서 직접 운영하는 업체가 가장 유력한 책임자로 보입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이제 실제로는 이 고용관계뿐만 아니라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사망하신 분을 누가 실제로 지휘 감독했는지를 잘 따져야만 예. 결국은 유력한 책임자가 누구인가 알 수 있는데 일단 법상으로 보면은 위탁해서 받은 식당을 직접 운영한 업체가 가장 유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 사건도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화요일 용인 물류센터에서도 화재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사고의 장소만 옮겨졌을 뿐 이천 물류센터 화재와 닮은 꼴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서 하루빨리 산업안전보건법의 양형 기준이 수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전형배 교수였습니다.